이번 시간은 플라스틱 창호 기능사 필기 핵심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앞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교재 5페이지 내용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49번 시공 과정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앞전 시간 끝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습식 구조가 있고 건식 구조가 있는데 습식 구조라는 것은 물을 쓰는 구조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적식, 몰탈 같은 게 필요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건식 구조는 물을 쓰지 않는 건데 물을 쓰지 않는 구조는 나무하고 철골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조립식 구조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조립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조립을 시켜서 만드는 구조가 그런 공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현장 구조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만들어 쓰는 그런 것들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요, 습식 구조와 건식 구조로 일단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번에 보시면 표준 관입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볼링대 끝에 스플리트 스톤이라는 샘플러를 붙이고 63.5kg의 추로 낙하하고 75cm에서 반복 타격하여 30cm 관입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 n을 구한답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요. 자, 땅이 있어요. 이 땅 상태를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삼각대 같은 걸 이렇게 좀 배치를 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를 하나 다는 거죠. 추를. 여기는 이제 말뚝 같은 거 하나 배치를 해 놓고 그리고 추를 떨어뜨리는 거죠. 추를 위에서 떨어뜨려서 얘를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개념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를 예상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낙하고 이 추를 떨어뜨리는 높이가 얼마냐? 75cm 높이다. 뭐 이런 거. 추의 무게는 얼마냐? 63.5kg짜리다. 그러면 얘네가 땅속으로 얼마 이상을 들어갔을 때 30cm 들어가는데 핵심은 그거란 뜻입니다. 역시 시험 문제를 예상을 했을 때는 그 무게나 낙하고나 타격 30cm 요 셋 중에 하나의 말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51번에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치마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내가 건축물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층짜리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땅이 너무 약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 땅이 너무 약해서 이 집이 치마가 될 수 있겠다. 일단 그런 내용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부터 한번 봐볼까요? 요 상부, 요 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2층이라고 제가 쓸게요. 자, 2층부터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건물의 경량화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말 그대로 요걸 좀 가볍게 만들면 치마가 덜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죠. 즉 2층을 요렇게 만드는 것보다 한 반만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2번에 평균 길이를 적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길이를 길게 하는 것보다 좀 짧게 하는 게 좋겠다. 3번 구체 강성을 높일 것. 뭔가 접합부의 이런 강성들을 높여주면 더 좋겠다. 이런 뜻이고 4번 이웃 건물과 거리를 멀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우리 땅 약해 죽겠는데 우리 집 옆에다 집 지면 같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리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5번에 하중을 고루 분포시키는 게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하중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된다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으로 또 볼게요. 기초 구조에 대한 대책으로 1번에 굳은 지방까지 지지시킬 것. 자, 이 땅속에 보니까 이만큼 안반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당연히 그 안반까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초를 더 박아 넣어서 거기까지만 내릴 수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뜻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찰, 말뚝을 사용할 것. 말 그대로 이런 말뚝을 박아 놓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에 기초 상여관을 연결시킬 것. 기초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따로 해놓는 것보다 연결을 시켜 놓는 게 좋겠다. 그런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내용 중에서
뭐 독립기초, 복합기초, 줄기초 이런 거보다는 온통기초 같은 게 좀 좋겠다. 그쵸? 예, 그런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냐. 바로 나오네요. 4번에 지하실을 설치할 것. 지하실이 온통기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자, 52번 볼게요. 건축 재료가 이제 나오는데요. 건축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서 이제 탄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탄성은 물체에 외력을 가하면 변형이 생기고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성질. 자, 요거 이렇게 암기하세요. 여러분들 손으로 피부를 누르면 들어가죠. 근데 놓으면 튀어나오죠. 그렇죠? 젊을수록 그렇지 않나요? 젊을수록 그 탄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나 피부 탄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그렇죠? 되돌아오는 성질. 눌렀다가 띄었더니 다시 되돌아온다. 탄성, 탄력이 좋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소성은 뭐예요? 반대죠. 반대. 탄성의 반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성질. 눌러놨더니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걸 소성. 강도는요, 뭐 아시잖아요. 물체 하중이 작용할 때 하중에 저항하는 능력이 강도죠. 말 그대로 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강도, 그 말입니다. 4번 연성. 재료가 인자 응력을 받아서 파괴될 때까지의 현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성질.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쭉 당겼을 때 얘가 바로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쭉 늘어나다가 툭 끊어지잖아요. 그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고, 전성. 재료를 햄머 등으로 칠 때 얇게 펴진다. 막 두드렸더니 무한했던 게 점점 펴지면서 되더라. 그런 거를 전성. 인성. 재료가 하중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높은 응력에 잘 견디며 큰 변형을 나타내는 걸 인성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취성. 재료가 작은 변화에도 잘 파괴되는 성질. 취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취성. 예. 대개는 탄성 뭐 이런 게 시험지에 잘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한 번씩은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석재 가공 순서를 이거는 단순히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석재 가공 순서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앞 글자만 암기할까요? 혹, 정, 도, 잔, 물. 혹, 정, 도, 잔, 물. 이렇게 암기하세요. 예. 맞출 수 있어요. 뭐 혹이 뭔데, 혹 뭔데 이렇게 몰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기가 나올 거니까. 예. 제일 앞에 혹은 혹두기, 쇠매나 망치로 돌의 면을 대강 다듬는다. 내가 갖고 온 돌이 막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망치 같은 걸로 야 대충 쳐 이렇게 야 여기 필요 없어. 툭툭 쳐버려. 이렇게 됐다. 그런 걸 혹두기 이렇게 말하고요. 정다듬은 혹두기명을 정으로 곱게 쪼아서 평탄하게 하는 거. 여러분 정 아시잖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예. 요런 걸로 이제 조금 더 쳐서 조금 더 이제 평탄하게, 예. 평탄하게 이렇게 정으로 다진다. 그다음 도드락 다짐, 도드락 망치로 더욱더 평탄하게 한대. 여러분들 이거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돈가스 같은 거 만들 때 고기 같은 거 피셔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가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망치 아시죠? 그런 거. 그걸로 이렇게 고기 막 치면 고기가 펴지지 않습니까? 그게 도드락 망치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면을 팡팡하게 한다. 마지막 물은 물갈기입니다. 물갈기. 이제 물로 갈아내면서 완전히 맨질맨질하게 만들어낸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요 순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순서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을 보시면 이거 하나 남았네요. 잔다듬. 잔다듬도 있는데 보니까 잔다듬은 양날 망치죠. 요렇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날이 양쪽으로 다 있는 거. 얇게 돼서 양쪽으로 돼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걸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고 물갈기를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54번 보겠습니다. 시멘트의 종류 및 용도가 나오는데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가장 흔하게 보는 시멘트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참고적인 얘기인데요. 포틀랜드라는 지방이 있어요. 지방. 제가 나라까지는 좀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나라의 지방 이름이에요. 포틀랜드라는 지방 이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시멘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게 있는데요. 중요한 건 댐, 콘크리트 포장, 방사능 차폐용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멘트라는 거는 굳으면서 열이 발생이 돼요.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굳어갑니다. 그러면 그 열이 갑자기 너무 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간이 비어요. 즉 기포가 생긴다는 뜻이죠. 공간이 비면서 굳어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콘크리트가 꽉 밀실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공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멍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방사능이라든지 뭐 특히 댐 같은 걸 생각을 해보셔. 그걸로 물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혈, 그러니까 굳을 때 열이 최소화가 돼. 열이 별로 없어서 천천히 굳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굳기 때문에 그런 빈 공간들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공사에다가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3번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요, 한중, 한국과 중국이 아니라 한겨울, 추울 때 수중, 물속에, 긴급 이런 데 써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빨리 굳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기의 강도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고요. 백색은 쉽게 생각하세요. 백색은 좀 보기 좋은 거니까 미장제, 도장제에 쓰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나 시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용열입니다. 중용열. 어떤 공사에 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자, 55번에 시멘트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해놨네요. 1번에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 되는 마루 위에 적재해야 하는데 그 창고는 방습 설비가 완전해야 하며 검사에 편리하도록 적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현장에 시멘트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얘를 창고에다 보관을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거기 써 있는 대로 바닥에서 일단 얼마 정도 띄우시라고요? 30cm는 띄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바닥에서 습기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한 포 한 포씩을 이렇게 쌓아서 올릴 거라고요. 일단 여기까지고요. 자, 두 번째.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으면 안 되며 장기간 저장을 하실 때는 7포대 이상을 쌓지 마시라고요. 말 그대로 13장 이상 쌓지 말고, 야, 이거 한 3달 정도 후에 쓸 건데 그럼 7장 이상은 쌓지 마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써 있는 거고, 3개월 이상이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 전에 꼭 재시험을 실시를 해서 하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시멘트는 입하 순서대로 쓰시라고요. 들어온 것부터 쓰시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여기가 문이에요. 여기가 출입문이야. 그럼 들어가서 안쪽부터 쌓아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근데 이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입고된 게 어디예요? 요놈 아닙니까, 요놈? 그럼 쟤부터 써야 되는데 이거 다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멘트 창고는 출입구를 몇 개를 둔다? 맞습니다. 2개의 출입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얘를 빼갈 수 있게끔. 그리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시멘트 창고는 먼지가 많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먼지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업자 같은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환기가 되는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맞죠? 맞다 그러신 분은 안 돼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환기창을 둔다는 틀린 말이라고요, 여러분들. 시험제가 그렇게 내거든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내거든요. 시멘트 창고는 먼지 등을 제방하기 위해서 환기창을 둔다가 아니라고요. 환기가 돼버리면 시멘트가 굳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에 골재의 품질, 골재의 표면이 거칠고 구형에 가까운 것. 자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 안에는 뭐 물도 들어가고, 뭐 시멘트 들어가고, 모래 들어가고, 자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갈이 동그란 거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런 뜻이긴 해요. 구형이라는 게 동그란 거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뭐 길쭉한 거보다는. 근데 이 면이 매끈매끈한 게 좋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그란 거에 가깝다라는 게 좋다라는 뜻이지 면도 깨끗해야지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면은 어떤 게 좋다고요? 거칠거칠한 게 좋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칠어야지만 뭔가 잘 잡혀 있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에 물, 시멘트, 비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관계가 깊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깊다. 여러분들이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섞으면 되잖아요. 물을 섞으면 콘크리트가 될 건데 물을 얼마나 넣을 거냐고요. 뭐 50%, 60%, 40%, 30% 뭔가 이렇게 비율이 있을 거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의 양에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가 깊답니다. 58번의 슬럼프 시험은 시공 연도의 시험 방법 중 주로 사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역시 간단하게 뭐 슬럼프 시험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슬럼프 그러면 뭐라고요? 시공 연도랑 관련이 있다. 그렇게만 딱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점토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요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토기, 석기, 도기, 자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역시 좀 우스갯소리지만, 기억이 나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기. 그쵸?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서로 자기야 부르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쵸? 자기질 타일 이런 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 흡수율 한번 보실래요? 0에서 1이에요. 1. 자기질 타일은 물을 거의 빨아들이질 않는다는 뜻이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토기하고 자기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 놓으세요. 토기는 가장 안 좋은 거, 자기가 가장 좋은 거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60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이형 벽돌이라는 게 있는데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이한 모양으로 만든 벽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역시 이렇게 핵심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이형 벽돌은 특수한 모양, 특수한 목적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형 벽돌은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로만. 61번의 다공질 벽돌은 강도가 약하고 톱질과 못박기가 가능하다. 공기가 많다. 구멍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벽돌에 구멍이 많다. 그러니까 약하다. 톱으로도 잘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62번에 유리 제품이 있는데요. 1번에 강화 유리가 있습니다. 뭐 유리를 500에서 600도로 가열한 다음 특수장치를 이용해서 균등하게 급격히 냉장을 시킨 유리인데 특성은 자동차 유리에 쓰고요. 손으로 절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강화 유리는 500에서 600도 어쩌고 해서 어디에 많이 쓰이고 손으로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이죠. 손으로 절단할 수가 없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복층유리, 페어글라스라 그러죠. 유리 두 겹으로 쓰는 거예요. 2장 혹은 3장의 판 유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띄어 금속으로 기밀하게 테두리를 한 다음에 유리 사이에 내부에 진공을 하거나 특수한 기체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유리가 다 페어글라스, 복층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당연히 뭐가 좋겠어요? 방음도 잘 되고요. 단열도 좋고요. 결로도 방지가 되는 거죠. 유리가 하나보단 2개가 좋은 거 아닙니까?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보단 2개가 좋은 거다. 3번의 스테인 글라스는요. 생유리를 끼워 만든 유리다. 생유리가 끼어 들어갔으니까 장식용으로 쓸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같은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자, 63번에 이제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플라스틱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건축 관련 일을 좀 해보신 분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용어들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뭐 기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이제 이 플라스틱 재료는요, 우리가 건축 일을 많이 했더라도 용어 자체가 조금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약간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라고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공부를 하시다가 이건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일단 넘어가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빨리빨리 해놔야 되니까. 자, 63번에 플라스틱의 합성 수지라고 부르죠. 플라스틱을 말 그대로 합성 수지입니다.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플라스틱의 장점은 일단 무게가 가볍죠. 그렇죠? 무게가 가볍고 성형 및 가공이 쉽죠. 그렇잖아요. 이거 상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플라스틱은 가벼워. 열 같은 걸 가해서 변화를 주기도 쉬워. 2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내구성과 내수성이 크다. 뽑아낸다고. 롤러를 통해서 계속 뽑아져 나오니까 대량 생산이 되고요. 내구성 오래 가죠. 여러분들 뭐 그냥 또 다른 얘기지만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문제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오래 간다는 뜻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당연히 물에도 뭐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3번, 내산성과 내알칼리성이 크고 녹슬지 않죠. 뭐 이건 기본이죠. 녹슬지 않죠. 플라스틱이니까. 4번, 착색이 자유롭고 빛의 투과율이 좋으며 점성이 있다. 색깔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 검은색 플라스틱, 빨간색 플라스틱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점성, 붙는 능력도 있다. 이런 거. 단점은 뭐예요? 내화, 불에 약하고 내열, 열에도 약하고 내후성이 적다. 이런 게 일단 단점이고요. 2번에 강도가 작고 내마모성이 작다. 그러니까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 창호 안에는 보강제 같은 걸 끼워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마모성, 뭐 예를 들어 연마지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르면 막 벗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유기질 재료로서 열에 의한 변형이 아주 크죠. 열 갖다 대면 확 휘어버리기도 하니까 그런 게 단점. 하여튼 63번 내용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고. 64번 종류와 특징을 볼게요. 열경화성 수지라는 게 있어요. 열경화성 수지는 열을 한번 받아서 경화되면 다시 열을 가해도 연화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을 한번 딱 받으면 얘가 받아갖고 이게 휘었는데 딱 그 상태로 굳으면 다시 원위치로 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경화성 수지는 생각을 해보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모양이 이랬다고요. 원래 모양이 뭐 이랬었어. 근데 내가 열을 가했더니 이놈이 이렇게 휘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열을 이제 다시 안 줬더니 이 상태로 있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원위치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재사용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렇죠? 다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반투명, 불투명 한 게 좀 특징이고요. 열 가속성 수지를 볼까요? 그 아래쪽에 65번에 열을 받으면 다시 연화되고 상온에서 다시 경화되는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은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게 핵심입니다. 열 가소성 수지에다가 열 경화성 수지의 내용을 접어서 문제를 물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요. 특징만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66번. 플라스틱의 성형, 가공을 말하는 건데, 이거 가공할 때는 모든 플라스틱의 성형에 필요한 금속 제작비는 비싼 것이 단점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비싸다. 플라스틱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려면 금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금형을 통과를 하면서 얘가 뽑아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금형이라는 게 너무너무 비싸죠. 그렇죠?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비싸다.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플라스틱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싸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른 거보다는 플라스틱이 싸니까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비싸다. 금형 제작비가 비싸다. 67번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성형법이 있어요. 이거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성형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을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뽑아내서 이런 모양을 만들 거냐. 그걸 성형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겠죠. 압출 성형. 압출이요. 출.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를 압출기를 사용하여 가열 용융하며 파이프 등과 같이 단면이 같은 재료를 연속적으로 길게 만드는 성형법. 압출력시킨다. 프린트 출력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압출. 두 번째, 사출 성형. 성형 재료를 가열 용융시켜 미리 닫힌 금형의 캐비티에 사출 충전한 후 고화 또는 경화시켜 성형품을 하는 성형으로 고속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사출, 뭐 이렇게 통과시킨다라고 표현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출, 어떤 관 같은 걸 통과시킨다. 그 다음에 압축 성형은 뭐예요? 그냥 뭐 이런 거죠. 압축은 눌러서 그 모양을 만든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플라스틱 물 탱크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안에다 집어넣고 눌러서 만든다. 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각각의 성형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68번 보겠습니다. 창호가 가져야 할 기능적 특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호는 플라스틱 창호를 말하는 거겠죠. 플라스틱 창호가 가져야 될 특징이 뭐가 있겠어요? 단열. 일단 단열이 돼야죠. 열 같은 걸 찬열하고 열을 뺏기면 안 되니까. 수밀. 물에 견뎌야 되겠죠. 기밀. 기밀은 뭐야? 틈새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딱 닫았을 때 틈이 있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 내풍, 바람에도 견뎌야 된다는 뜻이고, 차음, 소음을 또 차단해야 되고, 내구, 오래 가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69번 가공 조립 공구 및 설비가 있는데 개공기, 용접기, 랩핑기, 절단기, 타공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창문 만들 때 필요한 기계거든요. 일단 절단기에다가 먼저 따르죠. 그렇죠? 절단기에서 재료를 잘라 가지고 개공기로 가 가지고 구멍 같은 거 뚫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그 사이에 어쩌고저쩌고 뭐 보강제 같은 거 집어넣으신 다음에 용접기로 가시겠죠. 용접기에서 용접 다 끝나면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랩핑 해야죠. 랩핑. 랩으로 감싼다고요. 랩핑기로 감싸가지고 출하를 시키면 되겠죠. 됐습니다. 타공기는 개공기랑 똑같은 거니까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70번의 부자재를 좀 볼까요? 보강제, 플라스틱 자재의 내부에 고정시켜 자재의 힘을 방지하는 철제 보강제.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만으로는 창문의 하중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게를 플라스틱 자체만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어버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에다 보강제를 꼭 끼워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번에 가스켓, 연질 PVC 자재를 충격 흡수 및 기밀 위주를 위해서 넣는 가스켓인데 그냥 뭐 요런 걸로요. 요렇게 틈새가 예를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끈을 하나 매달아 놔요. 그럼 여기다 뭘 딱 집어넣으면 저 삼각형 안으로 폭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의 가스켓 같은 거고요. 스토퍼, 창문 개폐 시 프레임과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 창문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들 창에 보면 크리센트 달렸죠. 이거 고리. 그거 쭉 열면 이쪽 벽에 가서 붙겠죠. 그 아래쪽에 보면은 뭔가 뭉치 같은 게 위아래로 있어요. 그게 없으면 크리센트가 벽에 부딪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스토퍼라고 부릅니다. 풍지판은 말 그대로입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판이에요. 이거는 창문 밑에 들어가거든요. 잘 보이진 않는데 창틀에 보면은 바람을 막게끔 가운데다 껴주는 게 있어요. 상하로. 그 풍지판. 호차는 바퀴죠.
창문 밑에 들어간 호차. 모헤어는 창문에 보면 옆에서 보면 알아요. 털 같은 게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털 같은 게 그걸 우리가 모헤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잠금 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리센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일단은 지금 한 줄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안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안전. 그래서 잠깐 요거 좀 과목이 약간 다르니까 일단 70번 내용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71번 내용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